메테리얼 스테이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총 폐기물 중 건설 폐기물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 99.6%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얼핏 보기에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순환골재에 치우쳐 있어 고부와 가치 재활용, 나아가 재사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프랑크 듀피의 레이어드 빌딩 모델은 건물을 하나의 단일체가 아닌 6개 층위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과 수명에 따라 다시 쓰기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예상 자재들을 유형화합니다. 벽돌, 블록 등 본래 규격화된 요소나 목재, 금속 등 건식 공법으로 지어진 요소, 나아가 창호, 가구 등 혼합 건설 폐기물이 해당합니다. 현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사용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재활용은 순환 골재만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처리 시설 역시 분쇄, 파쇄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재사용 및 재사용 시설을 현행 법률과 같은 맥락에서 정의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고도 성장과 자동차의 보급으로 주유소는 우리나라의 여느 건물이 되어왔습니다. 1995년 주유소 간 거리 제한 폐지 이후 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기후위기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며 장차 사양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유소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좋은 입지에 있어 민간에서는 고밀도의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 재건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주유소를 철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상권이 좋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폐업 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건설 산업은 선형적 모델을 따라왔으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순환적 모델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환 건축은 건설 폐기물 감축과 건물 생애주기 연장, 나아가 새로운 건설 산업 구조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건축에 기여하는 건축자재 재사용을 위해서 수집된 자재들을 가공,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업역이 필요합니다. 이를 조율하는 유형인 자재 거점을 제안합니다. 주유소의 입지와 요소들이 그 기능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자재 거점을 위한 장소로 주유소를 선정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GIS를 바탕으로 서울 내 1980년대 사용 승인 단독주택의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밀집지를 도출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 사용 등인 40동의 주유소 좌표를 추출하고 이를 교차하여 총 7곳의 자재 거점 예상 입지를 선별했습니다. 최종 대상지인 광진구 자양동 일대는 서울 도심 내에 있으면서도 오래된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또한 일대의 재개발 열기가 활발하여 이곳을 자재 거점의 적정 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근 주유소인 장호주유소를 다시 쓰기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장호주유소의 기본 도면입니다. 1981년 사용 승인된 일반적인 유형의 주유소로 건축물 현황도와 현장 답사 및 실측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구축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세 요소에 초점을 맞춰 다시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장호주유소의 부속동은 철근 콘크리트조의 본 건물과 철골조의 부속 건물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본 건물의 1층은 인면 없이 차량 정비실로 사용해왔고 2012년 부속 건물 역시 인면을 덜어내어 그 내부를 현재까지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세차시설은 건물과 분리된 구조로 노후한 설비는 교체됩니다. 장호주유소의 부속동은 보수가 이루어져 왔기에 상태가 양호합니다. 따라서 추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세차 설비만이 제거된 채 선형의 공간을 남길 것입니다. 자재 거점에는 주변 건물로부터 회수한 자재들을 가공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유소 부속동은 규모와 설비면에서 적합한 부분이 많아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공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세차 설비가 들어있던 부속 건물에는 자재 가공에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가 설치되고 기존의 차량 동선을 따라 자재들이 공정을 거쳐 창고로 운반됩니다. 차량 정비실은 재사용 자재를 활용하여 가공품을 제작하는 공방으로 전환되며 이를 실내화하기 위해 자양동 일대에서 회수한 창호를 재사용하여 인면을 재구성합니다. 부속동 세차장에 다시 쓰기를 거진 공방의 모습입니다. 장호주유소의 캐노피는 철골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의 마감재는 새 것으로 보이고 지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캐노피의 지붕 마감재는 교체되지 않아 시간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철골 캐노피는 사용 수명이 길고 부재의 교체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주유소 간판이 교체되거나 표면이 더러워질 경우 새롭게 마감합니다. 장호주유소의 캐노피 역시 마감은 덜어내되 구조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한 골강판 지붕을 걷어내고 캐노피에 철골 뼈대만을 남깁니다. 이때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여 자재 거점에 필요한 전기를 보충하고 이를 위한 경량 철골의 박공 지붕은 북측면을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하여 은은한 간접광을 전달합니다. 지상에는 건축자재 보관에 용이한 캔틸레버 렉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구조로 새로운 인면을 구성합니다.
이때 규격화된 재사용 철골을 해체 가능한 건식공법으로 조립합니다. 인면은 폴리카보네이트 마감으로 충격과 화재를 방지하면서도 내부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반투명성을 의도합니다. 캐노피의 다시 쓰기를 거친 창고의 모습입니다. 모든 주유소에서 그러하듯 유류 탱크를 담은 탱크 조실이 정어주유소 지하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4개의 탱크 보호 철판으로 그 위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탱크 조실의 위치는 동일하나 지상에는 추가적으로 세차, 청소 설비들이 덧대진 상태입니다. 주유소를 용도 변경할 때는 법적으로 지하의 탱크 조실을 반드시 제거하고 그 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굴착 공사와 그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다시 쓰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탱크 조실을 굴착한 흔적은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이지만 새 콘크리트 벽을 소성하는 것은 또 다른 폐기물을 생산할 뿐입니다. 흙막이 공사에 쓰이는 강놀 말뚝은 집안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재사용 가능한 자재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지하 공간을 구획한 후 경량 철골조의 실내 공간을 조성합니다. 자재 거점은 특정되지 않는 물품들을 유통하기에 이를 소비자에게 전시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새로이 확보한 지하 공간을 쇼룸으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방문으로 쇼룸은 단순한 창고가 아닌 지역 재사용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탱크 조실 지하 공간에 다시 쓰기를 거친 쇼룸의 모습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주유소라는 유형에 주목하여 이를 자재 거점으로 다시 쓰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주유소의 기존 요소를 활용하고 새로운 자재의 사용을 줄이며 구축에서부터 향후 재사용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출된 발명품들은 주유소라는 건축적, 재사용이라는 사업적 차원에서 일반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지역의 자재 순환을 매개할 자재 거점의 모습을 상상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주유소를 적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양수인 소장님의 굉장히 어떤 그 사이트 선정의 선호도가 있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주유소를 적용한 프로젝트 중에서 정말 이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끔 잘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그 최종에 올라오신 분 중에 주유소 프로젝트로는 이 팀이 유일합니다. 예. 그 주유소를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레이어드 어떤 모듈러 시스템 같은 그 성격을 끌어와서 하나하나의 그 어떤 유형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풀어내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건축 자재, 재사용 그리고 그 자재 활용을 위한 어떤 거점 시설물을 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설득됐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재활용, 재사용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도 끌어와서 어떤 그 실질적인 부분까지는 너무 멋지게 그 스토리를 만드셨는데 결과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건축을 하는 그 제안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건축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시고 싶으셨을까? 아주 흔하게는 꼬르비제 얘기하면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기계 건축이라든지 도미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 보지 못한 어떤 유형을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를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이제 렌더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잘하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나 아니면 그 꼬르비지에 그 시대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어떤 현대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더 덧붙이려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놓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발견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되게 많은 되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그 과거의 그 모더니즘 건축들의 어떤 사례나 거기서 받은 영향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의 반응 짧게 같은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축적인 아이덴티티? 저희는 사실 이 재사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온 게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는 뭐 요새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가 점점 클리셰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가 앞으로의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꼬르비지에든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델로레든 그 사람들이 단순히 도미노 구조를 쓰고 뭔가 철골 구조로 멋지게 공간을 만든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당시에 바뀌던 그 20세기에서만 할 수 있는 변화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건축이 있었고 그거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지금 시대에도 그런 도미노나 그런 그 사람들이 하던 거를 이어받아서 멋있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 더 이상 어떤 건축에서 자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더 잘 작동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약간 또 다른 팩터가 저희한테 생겼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재사용 건축이라는 걸 생각해냈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그걸 이용해서 건축 자재를 재사용해서 이런 디자인을 했다도 좋지만 그게 좀 더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일종의 인프라 같은 거이기도 하죠. 되게 소규모 인프라 같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좀 시스템적으로 단계를 다질 수 있을까 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 프로그램과 그 유형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혹시 놓쳤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예를 들어 그 캐노피를 이제 재사용해서 여기 이런 이제 새 공간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여기 뭐 폴리카보넷, 뭐 캐노피 철판, 구조용 철골, 뭐 등등, 뭐 아일랜드 철물 이음제 등등등등이 쓰이잖아요. 네. 이게 다 재사용 되는 거라고 딱히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 그 캡션에 보시면은 그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초록색에 해당하는 애들이 저희가 나중에 이걸 직접 지을게 된다면은 그 재사용된 자재를 공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사실 이거는 실제로 그 현장에 가봐야지 수확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 상상에는 이 캔틸레버 렉 같은 경우가 실제로 쓰이는 그 자재 보관용 렉인데 이게 전용 철물도 있지만 저렇게 H빔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시스템도 저희가 확인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뭐 공사 현장이 됐건 어느 다른 지역에서 쓰이던 H빔을 가져와서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뭐다 똑같은 모습이고 형태 자체도 간단하고 그거의 조인트 자체도 다 볼트로 건식으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재사용 가능하게 계속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레이어링을 해놨었고 다른 페이지에 있는 작업들도 뭐 시드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재사용 참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저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저는 주유소는 예전부터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발표하실 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상황도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교통의 요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궁극적으로 사양될 수밖에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다시 사용하고 이게 좋은 땅인 건 딱 맞잖아요. 그 주유소 프로젝트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그래도 제일 좀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재사용 이런 게 저 역시도 재사용 뭐 당연히 좋고 이제 팬이기도 한데 정말 냉정히 보면 우리가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철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미 다 100% 재사용되고 있어요. 그 셀을 그냥 놔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값이 나가기 때문에 쉿 파일 같은 거 이미 다 재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그냥 우리가 막 대대적으로 무슨 대단한 컨셉추얼한 뭐나 뭐 환경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재사용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여기서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고 무슨 재사용 이런 걸 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냥 제 기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그냥 버리는 게 더 싸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비관적이라 혹은 현실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그냥 선의에 기댈 수는 없어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은 그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금전적인 메리트건 아니면 어떤 포인트나 무엇으로서 다른 무언가를 더 하게 해주, 예를 들어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던 뭐가 돼. 하여간 뭔가가 교환이 있어야지 일이 일어나지. 그냥 선의에 의해서는 뭐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좋은 단어도 쓰였고 뭐 재사용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등등등 한데 이게 막 그렇게 아주 치열하고 리얼한 프로젝트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그냥 주유소 아이템은 좋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뭐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그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을 생각을 했고, 근데 약간 이 저희의 프로젝트랑 말씀하신 부분이랑 엮여 있으면서도 다른 종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 이상으로 이 사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뭐좀 법규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전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되게 하부 구조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건드리기에는 그거는 뭐 몇백 페이지짜리 논문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으로 그런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어찌 보면 가정 혹은 그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고, 그 뒤에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게 하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할까를 좀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자고 하면은 아마 생각하시는 거랑 약간 패러다임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앞서서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 이제 언급을 했을 때 뭐 창호라든가 도자기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건축 자재의 재사용을 계속 탐구해보고 리서치를 했을 때 유럽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가 옷을 살 때도 요즘에 빈티지 샵 이런 걸 되게 많이 선호하잖아요. 뭐 구제 샵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던 물건을 또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당근마켓으로 그냥 1대1로 그렇게 거래를 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축 자재들이랑 가구들이 그런 식으로 취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뭐 되게 구옥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커다란 사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개개인도 충분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더 가볍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접근을 해서 재사용을 하는 그런 좀 더 가벼운 그리고 더 확장성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이 구조가 만들어져서 작동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